현재 회사는 운영 손실 상태이지만 매출이 10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연구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적자 상태이지만 매출 증가와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보수적으로 매년 약 3천만 달러가 운영 및 투자 활동을 위해서 지출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회사는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흑자 전에는 현금 보유액만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투자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음식 배달 로봇이 곧 우리 곁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서브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아 우버이츠와 손을 잡고 2025년 1분기부터 3세대 음식 배달 로봇을 선보입니다. 이번 로봇은 이전 세대보다 5배 더 높은 연산 능력을 갖추며 훨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CEO인 알리 카샤니는 더 빠르게 이동하고 현장에서 더 오래 활동하며 더 많은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이 로봇은 제조 비용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특히 16인치 피자 상자 4개까지 운반 가능한 적재 용량은 배달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서브로보틱스는 세대 로봇을 주로 미국 서부에서 운영하면서 세븐일레븐과 같은 파트너를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우버와 함께 2025년까지 총 2,000대의 로봇을 배치하기로 계약했으며 이 중 약 250대가 2025년 1분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브로보틱스가 로봇을 우버에게 판매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며 마치 인간 배달 계약자처럼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로봇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제작하고 엔비디아 칩을 통해 구동되면서 모든 학습과 작동, 소통 과정이 AI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업의 CEO는 이 로봇을 AI의 구현체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배달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참고로 서브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약 3억 8천만 달러의 비교적 작은 회사이지만 우버와 엔비디아가 각각 약 14%, 10%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로보틱스의 2020 땡큐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업의 간단한 오버뷰, 개요가 나오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배출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음식 배달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7년에 핵심 기술은 미국의 음식 배달 스타트업인 포스트메이츠에서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 창업자와 제품 및 엔지니어 팀이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우리 팀은 보도용 로봇을 이용해 10,000건 이상의 상업적 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 로봇들은 포스트메이츠의 배달원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포스트메이츠는 우버에게 인수되었고 2021년 2월에는 우버에게 우리 팀이 개발한 기술과 관련 자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우버는 회사에 현금을 투자하고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Component of Result of Operation, 운영 성과의 각종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은 3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배달 수익, 브랜딩 수익,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익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각종 비용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매출 원가는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사용되는 로봇 자산의 감가상각, 수익 활동에 관련된 인력 시간, 로봇이 의도대로 작동하고 회사가 로봇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운영 비용들은 주로 현장 운영 인력에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비는 회사의 제품 연구 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발생 시 즉시 비용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 개발 비용에는 제품 설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비용에는 인력 비용과 홍보 비용이 포함되고요. 일반 관리비는 주로 경영진 및 행정 기능에 관련된 인력 비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번에는 Result of Operation에서
2024년 9개월 동안 손익계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살펴보시면 2024년 3분기 9개월 동안의 회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회사가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특히 매출 원가는 오히려 감소해서 매출 대비 원가 부담이 줄어든 점도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였지만 올해는 매출이 매출 원가를 초과해서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출 증가와 더불어 원가 효율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게 되고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영업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특히 R&D,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운영 손실 상태이지만 매출이 10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연구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적자 상태이지만 매출 증가와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매출 증가는 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발생한 115만 달러의 매출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달 수익과 브랜딩 수익도 29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증가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 16만 달러와 비교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매출 원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살펴봤었죠. 그 줄어든 주요 원인은 바로 감가상각 비용 감소에 따른 결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R&D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증가는 주로 마그나 워런트에 따른 주식 보상 744만 달러와 인력 증가, 소프트웨어 비용,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나 워런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그나 워런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서브로보틱스는 마그나와 마스터 서비스 계약 MSA를 체결했고 이 계약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2024년 2월 7일 회사는 마그나의 마그나 워런트를 발행해서 최대 214만 5천 주의 자사 보통주를 주당 0.01달러의 행사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그나 워런트는 2024년 4월 MSA와 관련된 생산 계약에 따라 발행되었고 마그나는 회사의 로봇 배달 차량 조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그나 워런트는 회사가 마그나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발행된 주식 매수권입니다. 이 주식 매수권은 마그나가 회사의 자율 배달 로봇을 조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마그나는 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마그나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R&D 비용이 마그나 워런트에 따른 주식 보상으로 인해서 증가했다라는 말은 이러한 주식 기반 보상이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되어서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이 되게 된 겁니다. 결국 마그나 워런트로 인해서 발생한 주식 보상이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회사의 키 매트릭, 핵심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액티브 로봇, 일일 활성 로봇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활성 로봇은 해당 기간 동안 일일 배달을 수행한 로봇의 평균 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일 활성 로봇은 운영팀이 현장에서 배달을 수행하거나 브랜딩 수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되는 로봇의 수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자율성 향상과 인간 대 로봇 비율의 개선을 통해 일일 활성 로봇 수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플랫폼에서 상인 및 브랜드 광고주 수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2024년 9개월 동안의 일일 활성 로봇 수를 살펴보시면 전년도 대비 훨씬 증가한 일일 활성 로봇의 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번에 일일 공급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공급 시간은 로봇이 제한을 수락하고 일일 배달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급 시간은 우리가 로봇을 배달에 활용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총 로봇 시간을 나타냅니다. 활성 로봇 수가 늘어나고 각 로봇의 운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 시간 또한 늘어난다는데요. 로봇들의 일일 공급 시간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일 공급 시간 또한 전년도 대비 훨씬 늘어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서브 로보틱스의 Liquidity and Capital Resource 살펴볼게요. 회사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5,09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아까 살펴봤을 때 아직 회사는 적자 상태였는데 어떻게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17일 회사는 에디스캐피털 코퍼레이션과 함께 공모를 통해서 1,000만 주의 주식을 4달러에 발행하고 약 3,58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3일 회사는 특정 기관 투자자와 함께 사모 방식으로 워런트를 발행해서 1,370만 달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2024년 8월 27일 또 다른 사모 방식을 통해서 워런트를 발행해서 1,865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은 회사의 연구개발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회사는 연구개발과 일반 관리 비용을 포함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 자본이 필요할 텐데 공모, 연구 펀딩, 협업, 계약 및 보조금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을 조달해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제품 개발 및 운영에 지연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는 예상 지출을 현금 보유액과 비교하고 운영 자금과 기타 현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로보틱스의 재무상태표 살펴볼게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금을 약 5천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총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형 자산이에요. 유형 자산은 약 54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의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앤 이퀴먼트, 유형 자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서브 로보틱스는 로봇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 중 대부분이 로봇과 관련된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살펴보면 로봇 빌드 컨스트럭션 인 프로세스, 현재 만들고 있는 로봇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3세대 로봇을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살펴보시면 Accumul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 누계 금액도 나타나는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회사가 보유한 유형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매출 원가의 대부분이 감가상각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24년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매출 원가가 감소했다는 것도 살펴봤었죠. 이렇게 서브 로보틱스처럼 유형 자산이 중요한 회사의 경우 로봇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줄여가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구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로보틱스의 현금 흐름표 살펴볼게요. 2024년 9개월 동안 서브 로보틱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1,500만 달러의 현금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약 1,2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로 볼 수 있겠죠. 잠시 서브 로보틱스의 2023년 10K로 넘어와서 2023년, 2022년의 1년간의 현금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3년에는 약 1,500만 달러의 영업활동 현금 지출이 발생했고요. 2022년에는 약 2,100만 달러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세를 바탕으로 다시 2024년 3분기 10Q로 넘어와서 2024년 1년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약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2024년 9개월 동안 유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약 540만 달러였습니다. 서브로보틱스는 로봇 자산을 크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살펴봤었죠. 따라서 유형 자산의 증가와 투자 지출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2024년 9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 지출을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서브로보틱스는 2024년 1년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약 2천만 달러 그리고 투자 지출은 약 500만 달러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매년 약 3천만 달러가 운영 및 투자 활동을 위해서 지출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회사는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흑자 전에는 현금 보유액만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투자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Liquidity and Capital Resource에서는 향후 자금 조달 방법으로 공모, 협업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 조달 경로와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무활동 현금흐름 보시면 저희가 아까 Liquidity and Capital Resource에서 살펴봤던 공모 그리고 사모 워런트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내역들이 현금 유입으로 나타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로보틱스의 재무 상황을 살펴본 결과 회사는 강력한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로봇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우버와 같은 주요 파트너들의 지원이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흑자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운영과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따라서 앞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 전략과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브로보틱스가 공모와 협업 등의 방안을 통해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그 자금을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지 또한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해 나갈지에 대한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